아니 제가 위원장이 너무 궁금해서 저기 잠깐만 지금 참고인께 한 가지 다 궁금하실 것 같아요. 참고인 천민입니까? 전 죄인이라고 부릅니다. 제 후배들이요. 네, 죄인입니까? 근데 그 죄인은 월급 안 받습니까? 월급을 받지요. 네, 월급 받는데 받는데 말씀드린 대략 잠깐만요. 대략적으로 월급 얼마 받습니까? 계략적으로 말씀해 보세요. 연봉 1억 넘습니까? 안 됩니까? 그것만 얘기해 주세요. MBC 월급 많습니다. 아니요, 본인. 지금 일억 안 됩니다. 천민 월급이 갑자기 궁금할 것 같아요. 이걸 보시는 모든 분들이 MBC에서 천민이라고 말씀하시는 분은 월급을 안 받고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위원장님, 저도 월급 안 받으시죠? 2017년에 유배지 갔다고 울었던 언론 노조원들도 저보다 월급 더 받았을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분들 다 월급으로 저 재단할 수 있는 대개 게 1억 아닙니다. 됩니까? 연봉 1억? 1억 됩니까? 올해는 안 줄 겁니다. 예? 올해는 연봉 1억 안 줄 겁니다. 아 그럼 되게 1억 근절이 되는 건가 보죠? 개인의 연금을 아니 되게 개인의 연봉을 물어보시는 거는 아니 저는 마찬가지로 개인 됐습니다. 정보고요. 들어가십시오. 뭐 다 예 들어가시죠. 차별이란 왜냐하면 말씀드렸습니다. 잠깐만요. 이 자리에서 천민이라고 표현을 하니까 경력 단절이고 승진도 저 누굽니까 지금? 저 탐노조 강명일입니다. 나가세요. 자, 그 참고인 일어나세요. 나가세요. 나가시고요. 아니에요. 끝났어요. 끝났고요. 아니에요. 아니요. 저런 사람이 있습니까, 지금? 자, 나가시고 5분 후에 들어오세요. 나가세요. 어떻게 발언권도 얻지 않고 의원님들도 다 발언권을 얻는데 저렇게 소리 지릅니까? 이 자리에서? 도대체 저 참고인들이 저렇게 기가 산 이유가 뭡니까? 자, 다음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김현 위원님도 안 계시고 정동영 위원님은 뒤로 미루시겠다고 해서 조인철 위원님 시간입니다. 예. 질의해 주십시오. 응? 아니 박충건 위원님이 지금 하셨잖아요. 그리고 김현 위원님이잖아요. 그 자리에 조인철 위원님이 들어가신다고요. 지금 다 그렇게 해왔습니다. 아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까지. 이상희 의원님 양해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양이 아닌데. 우리 저 후보자께서는 그 뭐 가정을 전제로 해서는 답을 안 하시겠다. 미래는 알 수 없기 때문에 답을 안 하시겠다 계속 하시죠. 어제도 그러셨죠. 모든 질문에 그렇게 답변 드린 것은 아니고요. 물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과거 사실을 그래서 또 가지고 와야 될 것 같아요. 계속 또 뭐 이렇게 이 내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18 민주화운동은 폭도들의 선전선동이며 홍어적들에게 유리한 해석으로 광주 사태를 악용함으로 애꿎은 전두환 대통령만 희생양으로 발목을 잡아 라는 글에 공감을 눌렀어요. 좋아요. 그죠? 기억은 안 나시죠? 기억납니다. 아, 눌렀고 어제 우리 저 황정아 의원 질의에 관행적으로 하는 손가락 운동 정도로 이야기하셨었죠?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렸고요. 아, 그러니까요. 네. 했죠? 예. 그럼 이제 본인의 생각을 한번 여쭤볼게요. 5.18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 이런 식으로 건건이 답변을 하게 되면 이런 역사적 사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저런 사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렇게 되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리지 않습니다. 아니 근데 다만 그거는 저는 잠깐만요. 그거는 좀 다른 이야기인데 건건에 대해서 대답하기가 무서워서 여기서 답을 못하겠다라고 하는 후보자의 자세가 아닌데 그거는. 아니 제가 어제 아니 들어보세요. 여기 뭐하러 나오셨어요 그러면? 건건이 답하러 나오신 거잖아요. 근데 건건이 답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거는 답을 못하겠다. 이거 무슨 이야기예요? 제가 5.18은 우리나라의 민주화를 이룩한
운동으로 기록을 하고 있고 우리 국법이 저는 그 국법을 그러니까 본인의 준수한다. 이야기를 듣고 싶은 거예요. 저는 그 국법을 대한민국 준수하고 정부가 있습니다. 그렇다라는 이야기가 듣고 싶은 게 아니고 본인의 생각이 뭐냐고요. 저는 그 국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5.18은 민주화 운동이라는 국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이사님 저 온순석 이사장님. 누구랑 해요? 그럼 그냥 하지. 간사가 누구예요? 이사장님은 지금 뭘 하고 계신 거죠? 무슨 이사장님이시죠? 예, 저는 5.18 기념재단 이사장입니다. 간사. 5.18 당시에 뭐 하셨었던가요? 저는 그때 당시 전남대학교 농과대 학생회장이었습니다. 그럼 그 당시에 5.18 당시의 상황을 잠깐 좀 이야기해 주시겠습니까? 그때 당시 저희들 전남대학교에서는 전두환 신군부에 반대해서 국민들이 알게끔 저희들이 모르는 국민들을 위해서 투쟁을 많이 했습니다. 그것이 단적으로 나오는 것이 5월 14, 15, 16일 날 저희들이 민주화 대성회를 해서 도청하까지 나와서 전두환 신군부를 물러가야 한다 하는 것을 주장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한동안 5.18은 사태라고 불렸고 폭도들에 의한 그렇게 불렸죠. 그랬죠. 그러나 그리고 지금도 그 뒤로 그것을 내고 잠깐만요. 패배합니다. 그 뒤로 어떻게 정리가 됐습니까? 5.18 민주화 운동은 신군부에 의해서 발생한 반헌정 질서 위반 범죄고 반인도적인 범죄를 발생한 신군부에 대항해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일으킨 민주화 운동이라고 명명이 되어 있습니다.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렇게? 누가 그것이- 판정을 한 겁니까? 5.18 그 특례법 그 전문에 그게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특례법 전문에 나와 있다는 이야기는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렇죠. 국회에서 그건 통과가 된 국민적 합의된 내용입니다. 지금 후보자가 개인적인 생각으로 이야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국민적 합의를 무시하는 거 아닌가요? 어떻게 바로 생각하십니까? 그렇죠. 그건 국민적 합의를 무시한 것이 아니고 그것은 반국민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반역사적인 이야기고 역사를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방통위원장을 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역사가 없는 국민이 어디가 있습니까 지금? 그래서 저는 지금 현 이준석 위원장 후보는 사퇴를 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이진숙 후보자님. 5.18이 어떤 성격입니까? 본인의 생각을 이야기해 주세요. 민주화 운동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록되어 저도- 있습니까? 운동이라고 생각합니까? 운동입니까? 운동입니다. 입니다. 네. 본인의 생각이시죠? 운동입니다. 본인의 생각 맞습니까 이제? 그런데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그 5.18 특별법을 준수하고 5.18 정신을 헌법에 보장해야 한다는 헌법 전문에 넣어야 한다는 대통령의 뜻에 제가 같이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제부터.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방통위원장 자리가 그렇게 간단한 자리가 아니거든요. 국무위원급에 해당하는 장관급에 해당되는 굉장히 막중한 정부위원의 자리입니다. 그렇죠? 방통위원회 설치법에도 정부위원으로 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정부위원이라고 되어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 후보자로 온 분이 역사에 대해서 대한민국이 이미 평가를 했고 법으로서 국민적 합의까지 이루어놓은 것을 떳떳하게 이거는 이거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분이 그런 자리에 오를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어제 수차례 밝힌 부분에 대해서 마치 다시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생각을 강요하는 듯이 다시 한번 질문을 이야기해 주세요. 받는 것은 저는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잠깐만요. 그 조인철 의원님 잠시만 중단해 주세요. 후보자 지금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 몇 번을 저희가 말씀드렸습니다.
지금은 후보자가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평가하는 자리가 아니고 5.18에 대한 후보자의 생각을 듣고 싶다고 하면 그 생각을 말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대통령과 뜻을 같이 한다. 왜 그렇게 돌려서 빙빙 돌려서 말합니까? 이진숙 후보자의 인생과 세계관과 생각의 기준이 윤석열 대통령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5.18에 대하여 지금 취지는 그런 거 아니겠어요? 5.18이 광주 민주화 운동이다. 그리고 5.18 특별법을 그 정신에 동의한다면 5.18에 대해서 모욕하고 5.18을 모욕한 그 글에 대해서 좋아요 누른 것을 사과하고 그리고 5.18을 폄훼하고 광주를 폄훼하는 분께 고액 후원금을 받은 거에 대해서 진솔하게 사과를 해야 넘어가지 않겠습니까? 사과라는 것은 본인이 의도를 가지고 특별한 잘못을 저질렀을 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의도 제가- 안 가지고 좋아요 누르고 제가 그리고 자연인이었을 그거를 때 좋아요 연자제라고 표현합니까? 말도 안 되는 제가- 조언을 만들고 그래서 조인철 위원님께서 그 정확하게 지금 요구하시는 바를 말씀하실 텐데 거기에 맞게 나 안 하겠다 하겠다 좀 이렇게 분명하게 해주면 반복되지 않겠죠. 네, 그래서 주의해 주십시오. 그리고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그 평가하지 마십시오. 제가 조 위원님의 질문에 대해서만 그렇게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아니요. 그러지 마십시오. 제가 보기에는 이 청문회는 50% 청문회입니다. 지금 국회가 청문회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자괴감에 저희가 시달리고 있습니다. 너무나 우호적인 분위기예요. 예, 그래서 너무 우호적인 분위기 때문에 아마도 제가 보기에는 이 청문회의 민주당 위원님들은 굉장히 이렇게 점잖게 질문하기도 힘들다 싶을 정도로 예의를 갖추고 계십니다. 이 점 감안하셔서 위원님들께 정중하게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말꼬리를 잡고 늘어지는 것 같도 좀 그렇습니다만은 사과는 의도를 가지고 했을 때만 사과를 할 수 있다. 그러면 제가 실수로 누군가를 다치게 했을 때는 사과 안 해도 돼요? 제가 그래서 화나요라는 부분에 대해서 그런 글이 소셜 미디어에 올라왔을 때 어떤 사람은 굉장히 자, 다시 여쭙겠습니다. 본인의 생각을 정확히 다시 이야기해 주세요. 5.18에 대한. 저는 5.18 특별법을 준수하고 그 뜻에 공감합니다. 그 법을 준수합니다. 제가 지금 아까 누구죠? SNS에 좋아요를 눌른 그 표현대로 한다면 제가 80년 고등학교 1학년 때였습니다. 광주에서 고등학교를 다녔고 그다음에 고향이 전남 영광이에요. 전형적인 홍어정입니다. 홍어정 맞나요? 저는 그 표현 아주 혐오합니다. 한 번도 제가 그 표현을 제 일생 동안 사용한 적 없습니다. 그런 표현을 사용하는 사람을 싫어합니다. 바로 그런 점에서 그냥 지인의 글에 예, 무심코 됐습니다. 눌렀던 것입니다. 이 청문회가 질의를 계속 할 수 있게 지금까지 안 돼 왔고 지금도 보면 청문회 질의가 순조롭게 되지를 않아요. 어떤 경우에는 사사건건이라 답을 할 수 없다. 어떤 거는 전제로 하기 때문에 답을 할 수 없다. 대부분이 이런 식으로 넘어갑니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 청문회가 제가 엽죽고 하고 질문을 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무의미하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이걸로 끝내겠습니다. 예,